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남두용입니다. 당뇨병은 온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전신병입니다. 이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눈, 신장, 심장 등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지죠.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꾸준히 혈당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20, 30대 당뇨병 진료 환자가 10년 전보다 74%가량이나 늘어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오늘 건강클리닉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당뇨병을 주제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치 선생님을 소개를 좀 해드리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또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신 바가 있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계십니다. 조정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삼성창원병원에서 당뇨, 갑상선, 골다공증 등의 내분비내과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조정환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중파 방송이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기대 또한 큰데요. 오늘 귀중한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충실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당뇨병인데요. 현황을 좀 잠시 짚고 갈까요? 좀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성인 요새 10명당 1.5명 이상, 즉 15% 넘는 환자분들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그러한 위험도가 있는 전단계 당뇨병 환자까지 포함하면 예. 무려 40%가 넘는 환자들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당뇨병의 원인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한 합병증들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잘 알고 치료하셔야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예. 오늘은 이러한 문제되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본인이 아니면 또 가족 중에 또 지인 중에 당뇨병이 있다는 분들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엠박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또 2대 상담 전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번호 055-259개 5100번과 5200번 이렇게 2대 전화로 상담 전화 주시면 선생님과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있습니다. 샵 2244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당뇨병 키워드로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자, 생활 습관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당뇨병이 일단 어떤 질환인지 좀 개념을 짚고 가죠. 어떻습니까? 예. 네, 당뇨병의 어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당뇨병이란 한자로 설탕, 당, 소변요, 그리고 질환, 병으로 설탕이 소변으로 많이 나오는 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소화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 예. 이 포도당이 우리 몸 온 곳에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력을 얻는 기원이 됩니다. 아까 설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포도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이러한 포도당이 단순히 자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통해서 적절히 운반이 되고 공급이 되고 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인슐린 자체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혈당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예. 그러한 혈액 속에 쌓인 혈당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소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막 갈증이 좀 심해지는 거. 네. 예, 갈증은 심한데 근데 이제 계속 음식을 먹어도 몸은 말라가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질환을 해서 소갈병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만 해도 정말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선생님 정말 무서운 게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건강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혈당들이 온 몸에 혈관과 신경계에 큰 손상을 주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철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예,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혹시 우리 몸에서 예. 혈관이 없는 장기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방송 중에 질문을 받기는 처음인데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조직에 혈관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잘 네. 모르겠는데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바로 눈입니다. 눈이요? 네, 눈에서는 우리가
바깥에 시각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러한 빛이 혈관으로 인해 가리면 안 되겠죠. 눈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눈에 시각이 들어와야 될 각막과 각막. 수정체에는 네네. 혈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안과 전문의라서가 아니라 제 그러한 각막 외에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당뇨로 인해 혈관이 상하게 되면 온 몸의 병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예.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말이고요. 예. 뇌, 심장, 콩팥 같은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장기뿐만 아니라 눈, 발, 말초 신경, 남성이나 여성분들의 기능과 같은 이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당뇨병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한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각막 이외에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피가 닿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요. 그래서 당뇨병이 무섭다는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당뇨병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구분점 그리고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당뇨병이 바로 2형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 자, 왜 생기는 겁니까? 2형 당뇨병. 우리가 2형 당뇨병의 원인을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네, 예. 제가 앞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췌장이라는 복부 한가운데 있는 장기에 베타 세포라는 세포에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적절하게 우리 몸의 포도당을 이용해 주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문제는 요새 현대인 사회에서 빵, 과자, 사탕, 초콜릿, 주스, 콜라 같은 당류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부터 치킨, 피자, 라면과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즉 불량한 영양의 고칼로리 음식들을 자꾸 섭취하게 되면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예. 복부 비만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데 이러한 복부 비만이 나이를 먹어가는 노화 과정과 함께 나빠지면서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지는군요. 그 말씀은. 일단 조금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인슐린의 분비 자체는 초기에는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초기에 이런 문제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오르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를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 이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밀월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인슐린이 부족한 효율만큼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처음에는 되겠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예, 노화가 오게 되면 또 이게 그 췌장도 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돼서 또 우리 혈당을 제대로 몸에 이렇게 분배하고 옮겨주고 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맨 처음 언급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성인의 15% 넘는 그리고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당뇨병 전 단계, 일반이 아닌 당뇨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로 치면 40%가 넘는 환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네네. 특히나 과거와 다르게 좀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이러한 병이 40, 50대 넘어서 생기는 중년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네. 요새는 특히 20,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게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젊은 분들의 당뇨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러면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평생 관리 질병이죠, 이게 말 그대로. 네. 어떻습니까? 이 당뇨라는 병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만성적으로 계속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요새 10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마라탕으로라는 거를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네, 접하게 많이 먹죠. 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자극적인 마라탕으로 식사를 하고 뒤에 단맛이 땡겨서 당분이 많은 탕후루 같은 거를 즐겨 먹는 게 10대 학생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고 네, 네. 문제는 이러한 유행이 단순한 그냥 유행으로 치부되는 게 아닌 성인병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참 많이 걱정되는 사회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자극적인 음식, 너무 단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습관화돼서 그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습관이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에 당뇨병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마라탕 후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라탕은 워낙 좀 약간 자극적이고 그 이후에 단 거를 자꾸 이렇게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습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음식이군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마라탕이라는 우리가 음식은 굉장히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마라탕 소스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그리고 그러한 적절한 그런 것들이 분배가 안 되게 되고요. 예. 이로 인해서 특히 고칼로리의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라탕 한 그릇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나트륨 권장량 1일에 무려 한 끼만으로 1.5배 이상의 나트륨 섭취가 된다고까지 보고될 정도로 그렇군요. 위험성이 높군요. 네. 특히나 이런 나트륨 섭취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나트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될 문제가 또 쌓이게 되고 그렇죠. 이 네. 과식 그 단순한 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특히 단맛 나는 음식의 과식이 따라온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탕후루뿐만 아니라 주스나 콜라, 아이스크림 같은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성인병과 당뇨병 발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예. 특히나 이런 음식들은 중독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10대 같은 학생들이 이러한 음식을 중독적으로 찾게 됐을 때 장기적인 비만과 당뇨의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량한 식사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뇨병의 원인, 식습관뿐만 아니라 운동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최근 뉴스에서 저도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10대 청소년의 운동이 충분한지를 연구를 했을 때 예.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무려 95%가 운동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당연하게 다른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예. 계속 밤늦게 학원을 전전하게 되고 예. 쉬는 시간에는 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예. 이러한 생활 습관으로 운동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습관과 엮여 비만도를 급속히 올리는 주범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아이들이 정말 잘 안 움직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먹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싶어서 요즘에는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같이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잘 안 하려 합니다.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습관이 되는 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운동 부족이 정말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힘든 학업 생활을 거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에 여러 가지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네. 전형적으로 식욕을 올리고 복부의 지방을 쌓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예. 반대로 세로토닌이란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도 이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로 인해서 분비가 적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은 항진되고 복부의 지방은 쌓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데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 악순환이네요, 악순환.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요,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사로 생각할 단계를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흔해진 당뇨병,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단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미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인의 거의 40%가 넘는 위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학회에서는 3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반드시 당뇨병을 주기적으로 혈당 등의 체크를 통해 선별 검사를 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예. 또한 이러한 젊은 당뇨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성인에서도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인자가 있을 땐 반드시 이를 선별
선별 검사로 점검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험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건 우리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걸 체질량 지수, BMI라는 용어가 더 네네네. 친숙하실 텐데 BMI 23 이상의 과체중인 경우 그리고 허리 둘레가 남성 기준 90cm, 여성 기준 85cm 이상 되는 경우, 네. 당뇨병의 가족력이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 같은 이러한 당뇨와 밀접한 연관이 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네. 마지막으로 당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는 관절 주사나 한약 같은 약재에 예.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네. 이러한 약재를 남용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분들도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적절히 선별 검사로 평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 발생의 위험 인자입니다. 첫 번째, BMI, 바디 매스 인덱스의 준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23 이상의 과체중, 허리둘레 남성 90, 여성 85cm입니다. 그럼 복부 비만, 당뇨병의 가족력, 혈당장애의 과거력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제제를 이제 사용하는 분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선별 검사를 통해 혈당이 정상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엔 확진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요새 이제 그런 그렇죠. 당뇨 환자가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실 텐데 예.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표가 정상인에서는 5.6, 당뇨병 전 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병의 진단을 위한 점수는 6.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지금 서 있는 게 그럼 5%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5.6%까지는 5.6이 입구.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당뇨병에 되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네, 그러면 당뇨병이다 이거는 6.5%가 6.5%라고 하네요. 당화혈색소.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네네. 다만 이 당화혈색소 검사가 없더라도 공복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그리고 우리 당부화 검사라고 해서 75g의 포도당을 마시게 한 뒤에 네네. 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하는 전문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서 200 이상으로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뇨병의 전형적인 물을 많이 마시고 목이 많이 마르고 살이 많이 빠지는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200 이상의 혈당이 유지되는 경우도 당뇨병으로 확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당뇨병 관리를 해야 된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약제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철저한 생활 습관 조절을 꾸준히 유지해서 혈당을 목표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로는 병원에서 방문해서 3, 4개월 간격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체크를 했을 때 예. 6.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합병증을 막는 데 필수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를 평균 혈당으로 풀이하면 공복 혈당 130, 식후 2시간 혈당 180, 얘를 모아 140 정도의 혈당을 넘지 않게 유지한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당뇨병 걸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별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그래도 좀 많다든가 여자가 많다든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네,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이걸 절대 남녀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남성의 직장 활동 비중도 높고 늦은 시간 회식이나 기름진 야식 등의 섭취도 높아지면서 초기 3, 40대의 당뇨에서는 남성의 위험도가 좀 더 높고 실제 유병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도 특히 폐경을 맞게
쌓게 되면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근력은 빠지고 그렇죠.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네네. 인슐린 저항성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고요. 예. 이 시점부터는 남녀 동등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좀 이런 표현 드렸으면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이 보통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성분들이 오래 살아 계시면서 평균을 깎아먹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당뇨의 유병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부 지방이 있다 하더라도 남녀가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그 여성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봐야겠네요. 생활 습관으로 그렇죠. 보게 되면. 다만 이제 남성분들이 워낙 체격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인자 기준은 복부 비만을 생각했을 때 남성은 90cm 정도, 여성은 85cm 정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라디오로 돌아갈게요. 네, MBC 건강클리닉 삼성창원병원 내분비내과의 조정환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죠. 주식회사 넥스트원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을 가진 면상 발열 매트, 또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MBC 건강클리닉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는 슬기로운 건강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것의 농도를 뜻합니다. 이 고혈당이 문제가 되는 당뇨병. 혈액 속에 이것의 농도가 높아져서 각종 증상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2번 혈중 포도당 농도.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2244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한 당뇨 관리를 아까 일부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해봤고요.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엠박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 상담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055-259-5100번과 5200번. 당뇨병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생활 습관이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생활 습관의 관리, 먼저 음식 조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최근 뉴스에서 예. 브로콜리 테스트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네. 브로콜리 테스트요? 네, 이게 왜 브로콜리가 들어가느냐? 사람이 실제 심한 허기를 느낄 때 내 예. 앞에 브로콜리가 차려져 있다고 하면 이 브로콜리를 먹겠느냐라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를 먹을 정도로 정말 허기가 지다면 이건 심한 허기, 정말 진실된 허기라고 생각하고 섭취를 네. 하시면 되는데 네네. 문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는 먹기 싫고 앞에서 말씀드린 당분이 많은 주스나 콜라, 간식류들 또는 야식으로 치킨, 피자,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고 먹고 싶게 된다면 이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브로콜리 테스트의 핵심이겠고 네. 이 가짜 배고픔을 조심하시는 게 당뇨의 식습관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진짜 배고픈 것도 아닌데 뭘 좀 먹어야겠다 자꾸 이런 습관. 그렇죠.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 브로콜리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브로콜리를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앞에서 젊은 당뇨병의 그 가짜 배고픔을 시사하는 음식이 마라탕으로였다면 네네. 중년 남성들 대표적으로 우리 일과 함께 늦은 시간 술과 삼겹살 등의 기름진 안주를 많이 예, 찾게 되실 텐데 많이 드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배고픔의 또 하나의 문제들. 마지막으로 또 중년 여성분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체지방이 늘과 함께 당분이 많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들, 과일 같은 당류들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짜 배고픔 시에 드시는 걸 최대한 참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굳이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브로콜리 떠올리시고요.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식, 기름진 음식, 당류 같은 거 주의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제 풀어보자면 비만한 성인은 이러한 칼로리 섭취 제한을 통해 체중을 기저의 5% 이상 감량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네. 탄수화물을 드실 때도 이러한 흰쌀밥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된 하얀색의 탄수화물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콩 등의 그런 탄수화물을 함께 해서 유지해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잡곡밥이 우리 당뇨식의 대표적인 식사라고 하는데 잡곡의 기준은 흰쌀 우리 잡곡을 3 정도 섞어서 드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일 중요하게 언급드렸던 가당, 당이 포함되어 있는 가당 음료나 네.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같은 음식들을 최대한 멀리 해주셔야 되고요. 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김, 패스트푸드류, 햄, 베이컨 등의 음식도 멀리, 그리고 그러한 지방을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으로 대처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늘상 듣는 얘기인데 참 이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게 불편하신지 선생님께 여쭤보시죠. 저희 남편이 시댁 쪽으로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예. 검사를 하니까 요산 수치가 8점 얼마인가 나오고 단백뇨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도 당뇨랑 상관이 있는 건지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답변을 드려보자면 우선 저희 이제 뒤에서도 또 준비된 내용이긴 한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뇨와 요산 수치라는 문제가 당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당뇨라는 병이 아까 원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드렸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핵심이 비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만한 분들은 당연히 당뇨의 영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요산 수치, 대표적으로 요산을 올리는 문제들은 기름진 음식과 맥주, 육류 섭취와 운동 부족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요산 수치를 직접 올리는 데도 기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치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 식습관 조절과 운동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요산을 올리는 맥주와 치킨, 우리 치맥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생활 습관을 멀리 하셔야 된다는 통풍이 거를 있으시니까 더더군다나 네, 강조를 멀리 드리고 하셔야 되는데.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이제 단백뇨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혈당이 올라가서 혈관이 나빠질 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온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콩팥이 또 대표적으로 그 당뇨로 인해 상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콩팥에는 수백만 가닥의 미세혈관 덩어리들이 모여서 얘를 노폐물은 걸러내고 좋은 물질은 재흡수하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미세혈관이 당뇨로 인해 상하게 되면 혈관이 찢어지고 틈이 나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미세한 단백들이 빠져나가는 거구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아진다. 이게 단백이 소변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단백뇨를 막기 위해 혈관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한 혈당 조절과 함께 짜게 드시고 혈압 조절이 불량하시는 거를 함께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한데요. 예. 저희 남편이 예전에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한쪽은 아예 기능을 잃었고 네. 한쪽이 40% 정도만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보시는 내분비 내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검사를 해보려면 어느 쪽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네, 우선 예전에 당뇨약을 꾸준히 드셨던 걸까요? 아니요, 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일단 당뇨라는 문제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분비내과 전문 진료를 보시게 되면 내분비내과 초기 진료에서 기초적인 혈당 검사와 함께 콩팥 기능과 그런 단백뇨 그리고 남은 콩팥의 잔여 기능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들어갈 거고요. 아까 40%란 언급을 주셔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이 40%라는 의미가 EGFR이라는 콩팥의 여과 기능을 보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45점 미만인 그 40%의 의미인 게 맞다면 이때는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콩팥을 보는 전문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내분비내과 그 진료를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콩팥과의 함께 협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 관리를 위해서 체중 관리 중요하다. 그래서 체중을 좀 감량을 해야 되고 좀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또 달고 짜고 기름지게 드시지 마시고 잡곡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율이 7대3 정도. 예,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술도 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무슨 나으로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어떤 당뇨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예, 지키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운동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운동 꾸준하게 해야죠. 네, 이렇게 좋게 드신 만큼 좋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운동에 대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일주일에 150분이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 150분이라면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그러네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러닝머신으로 6에서 8km 정도 속도로 걷거나 뛰게 되면 10분 정도 운동하신 뒤에는 땀이 나게 됩니다. 요 정도 강도의 운동을 150분 이상을 하자는 의미고요. 네. 그러한 운동을 이틀 이상의 쉬는 간격을 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최소한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1시간 정도 운동해 주시면 그 목표를 잘 달성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운동에서 이런 운동을 적절히 하고 싶어도 횟수나 시간을 채울 수 없는 바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고강도의 운동을 짧게 하는 것으로도 얘를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서 PT 같은 거 또는 뭐 크로스핏 같은 그런 운동법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법을 함께 체력이 허락한다면 시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예. 또한 더 중요하게 강조드릴 부분은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생활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되고 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1시간 이상 가만히 앉거나 누워있지 않고 수시로 일어나고 활동하고 네. 돌아다닐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량을 보충하시면 특히 중년 남성 여성분들이 근력량 부족으로 고생하시는 계속 경우가 떨어지죠, 매년. 예. 그러한 근력량이 유지가 돼야 적절하게 근육이 혈당의 저장고 역할을 하면서 혈당이 높을 땐 저장고로 잘 끌고 들어가고 예. 반대로 혈당이 떨어질 때 허기를 심하게 느끼지 않도록 저장된 혈당을 끌어다 쓰는 다시 또 작업을. 공급해주고. 그렇죠. 보관과 공급을 다 같이 하는군요, 근육이. 그렇죠. 그래서 안정된 혈당 조절 유지를 위해선 근육량을 키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분 정도 일주일에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되고 이틀 이상 그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빠지더라도 하루 정도 빠지고 이렇게 계속 운동해 주시는 거. 그렇죠. 예, 그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 또 전화를 주셨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예,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지금 현재 1형 당뇨 진단을 받고 인슐린 약물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마른 당뇨예요. 원래 75kg가 정상 체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kg 이제 왔다 갔다 조누를 하고요. 예. 그래 이걸 살을 찌우기 위해서 이제 먹고 운동을 하자니 이제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 수치를 맞추려니 근육량이라든지 살이 계속 빠지는 거 한 가지랑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거기에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랑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합병증으로 말초 신경병증 해서 이제 발저림이 되게 심한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관리를 해야 관리를 해야 되는지 될지. 그거 한 가지랑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분 조금 심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일형 많이 심해요. 일형 당뇨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1형 당뇨병은 안타깝게도 2형 당뇨와 다르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자가 면역 등으로 인해 아예 결핍되는 경우에 이런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따라서 환자분께 지금 인슐린이라는 게 췌장 자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공급을 하시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적절히 에너지 활용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슐린이 적절하게 투여되지 못하는 게 계속 살이 빠지는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원인의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식사 전마다 식후 혈당의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식전 인슐린 투여와 함께 하루 한 번 기저혈당을 잡아주는 그런 기저인슐린도 하루 한 해 규칙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겠고요. 네. 제가 방금 전 운동요법에서 근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근육량이 많아져야 혈당의 변동성이 적어지고 그 혈당의 변동성이 적어져야만 당뇨로 인한 신경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좋은 영양을 드셔야 되고요. 흰쌀밥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게 되면 빠르게 혈당이 올랐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 같은 걸로 간단히 식사 한 끼를 때우시는 건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식이섬유와 단백이 포함된 잡곡밥, 짜지 않은 나물과 국류, 그리고 좋은 단백이 포함된 계란,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 같은 균형 잡힌 식사를 병행하면서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그러한 일형 당뇨로 인한 근육 소실을 막으실 수 있고 그렇게 근육이 늘면서 혈당의 변동성이 적어져야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면 또 빠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지만 일형 당뇨라는 병인 자체가 인슐린의 적절한 투여와 건강한 식사 관리,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 이러한 체중 감소를 막기는 쉽지가 않고요. 우선은 환자분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관리하셔야 될 건 혈당의 높고 낮음의 간격이 너무 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형 당뇨 환자가 단순히 인슐린 주사뿐만 아니라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기계 그리고 그 혈당 기록에 따라 자율주행차처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주는 펌프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이 혈당의 변동성을 더 막으실 수 있고 그러한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시면 체중도 늘고 그러면서 건강한 혈당이 유지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떻게 답변이 좀 감사합니다. 답변 네. 되겠습니까? 예, 질문이 되었고요. 예, 아까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인공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고 아직까지 췌장을 인공으로 뭐 단다는 개념까지는 아닌데 췌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혈당을 감지하는 장치 그리고 그 혈당 감지를 통해 인슐린을 공급하는 장치를 부착해서 생활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네. 받아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5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예. 네, 이번 검진 때 당뇨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소변으로 당이 나와가지고 당을 낮춰주는 약? 꽤 처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약이 나왔는데 그런 약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괜찮은가 싶어가지고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화혈색소 6.5% 미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다만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혈당이 180 이상으로 높을 때 소변으로 당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높은 혈당이 반복적으로 당화혈색소와 상관없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낮춰주는 약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메트포르민이란 기초당뇨약을 당뇨병 전 단계에서 쓰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켜주는 당뇨약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SGLT2 이니비터라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고 포시가 자디안 같은 그런 이름의 약제들이긴 한데 이 약은 당뇨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당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나 혈압 조절 같은 부수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이긴 하고요. 다만 이런 약제를 쓰시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부작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소변으로 당 배출이 많아지게 되면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하기 쉽게 되고 외음부의 가려움증이나 방광염 같은 소변 관련된 염증에 유의하면서 이런 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당뇨병 전 단계 혈당이 낮은 환자가 당 배출이 계속 자극받게 되면 몸의 혈당이 떨어지고
그 혈당이 떨어질 때 에너지원을 지방을 분해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이때 케톤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몸에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케톤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형 당뇨 환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소변으로 당 배출하는 약제에서는 드물지만 그런 부작용이 혈당이 좋은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로 감염이나 케톤증 등에 주의하면서 물 섭취를 항상 잘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약을 쓰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라는데, 뭐, 믿고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어떤 약인지를 제가 이름을 몰라서 알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그 SGLT2 억제제란 약의 신약 개발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카피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약이 맞다면 다 정식적인 임상시험을 거치고 나온 약들일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 여쭤보실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당뇨병 완치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당뇨라는 병이 안타깝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췌장이 점점 지쳐가기 때문에 예. 완치라는 개념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감기는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뚝 하고 떨어지지만 당뇨라는 병은 이 나이라는 인자를 젊은 시절로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다만 약 복용에 있어서 초기 당뇨 환자가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로 비만도 개선하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면 예. 약 없이도 꾸준히 혈당의 목표를 달성해서 잘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저희 외래에 많이 계시니 꾸준함을 잃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선생님,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당뇨병 관련해서 키워드를 한 개밖에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지금 합병증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일형 당뇨병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당뇨병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한번 모시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OX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쏭달쏭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당뇨병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OX. 네, 이거는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 유전력이 있는 분이 무조건 당뇨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예. 유전력이 없는 환자분들 대비 혈당 상승의 위험도 높고 실제 당뇨병이 진단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가족력, 특히 많은 가족들이 당뇨가 있으시다면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를 그렇죠. 미리 그리고 예,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선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당뇨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OX. 자, 이거는 OX가 아니라 세모라는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의외인데요. 왜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비교만 해도 미국인들 그렇게 도넛이나 튀김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먹는데도 당뇨가 생각보다 잘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 서양인들은 우리 동양인들보다 체격도 크지만 췌장도 크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능력도 네.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단 음식을 먹어도 췌장이 충분히 이를 보상하면 당뇨병으로 바로 넘어가진 않는데요. 다만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방심하고 계속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만은 따라오게 되고 그러한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는 저항성에 노출되게 되면 당뇨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후에는 발생하기 때문에 예. 단 음식 먹고 혈당이 좋다고 해서 방심하시는 것보단 꾸준한 노력을 건강한 식사와 함께 계속 해주시는 것이 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 마치겠고요. 자, MBC 건강 클리닉 슬기로운 건강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에서 문제가 되는 혈당 수치는 혈액 안에 포도당의 농도죠. 정답은 2번 혈중 포도당 농도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신의 한 수 한 말씀 주시죠, 선생님. 네, 공부도 좀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또 키워드가 나왔는데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당뇨병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했던 키워드는 꾸준함입니다. 네. 이러한 꾸준함이 저희 같은 전문의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면서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고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나 스스로 자신의 굳은 의지를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그러한 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내분비내과의 조정환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못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엠박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MBC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남두영 아나운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